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번에 게리 콜과 뉴욕 양키스가 맺은 계약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키스는 게리 콜과 9년 3억 2,4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5년 후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줬는데요.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반대로 콜의 옵트아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는데요. 대신 콜의 옵트아웃을 막으려면 3,600만 달러를 받는 10번째 시즌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 콜이 옵트아웃을 하겠다고 하고 양키스가 이를 막는다고 하면 콜의 계약은 10년 3억 6천만 달러짜리 계약이 됩니다. 이번에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의 계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스트라스버그와 7년 2억 4,5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5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중 8천만 달러가 디퍼, 즉 지불 유예금입니다. 워싱턴은 이 8천만 달러를 2027년, 2028년, 2029년 3년에 걸쳐서 주기로 했는데요. 대신 1%의 이자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높지 않다 보니 스트라스버그가 맺은 실제 계약의 가치는 2억 4,500만 달러보다 적은 2억 2,890만 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맥스 슈어저는 2015년 워싱턴과 7년 2억 1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는데요. 슈어저의 계약도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워싱턴은 2015년은 1천만 달러, 2016년부터 2018년은 1,500만 달러, 2019년부터 2021년은 3,500만 달러의 연봉을 줍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2015년과 2019, 2020, 2021년에 나눠서 줍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봉인 1억 500만 달러, 그러니까 계약 총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를 계약이 끝난 후 7년 동안인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500만 달러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슈어저는 결국 2015년부터 2028년까지 14년 동안 매년 1,50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은 셈이 됐습니다. 더 대단한 건 슈어저가 지불 유예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슈어저가 맺은 2억 1천만 달러의 계약은 실제로는 1억 9,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단에 유리한 계약을 맺어준 슈어저는 심지어 계약 첫 5년 동안 매년 투수 승리 기여도에서 4위 안에 드는 대활약을 했는데요. 슈어저가 5년간 기록한 승리 기여도 32.6은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투수 1위에 해당됩니다. 지난 5년치의 정규 시즌 활약을 달러로 환산하면 슈어저는 2억 6,090만 달러치 활약을 함으로써 이미 워싱턴이 본전을 뽑고도 남았는데요. 게다가 슈어저는 2019년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어줬습니다. 슈어저의 계약과 함께 역대 투수 FA 계약 중 3대 해자 계약으로 꼽힐 수 있을 만한 계약은 그렉 매덕스와 랜디 존슨의 계약입니다. 그렉 매덕스는 1992년 시카고 컵스에서 사이영상을 수상하고 FA가 됩니다. 양키스는 매덕스에게 5년 3,400만 달러, 애틀란타는 5년 2,800만 달러를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매덕스는 양키스보다 애틀란타의 전력이 더 좋다고 생각해 애틀란타의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요즘 기준으로 바꾼다면 3억 달러 계약 대신 2억 4,700만 달러 계약을 선택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메이저리그 투수 1위에 해당되는 승리 기여도 38.7과 함께 1993년, 1994년, 1995년 3개의 사이영상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하게 됩니다. 1994년과 1995년이 파업으로 인한 단축 시즌이 아니었다면 그 두 시즌 매덕스의 승리 기여도는 10.0을 넘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애틀란타도 1995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매덕스도 포스트 시즌 5경기에서 3승 1패 2.84를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투수 해자 계약에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랜디 존슨인데요. 1998년 시애틀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한 존슨은 시애틀에서 오락가락한 시즌을 보내다가 시즌 중반 휴스턴으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11경기에서 10승 1패 1.28을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샌디에고 케빈 브라운과 디비전 시리즈 1차전 대결을 패하는데요. 존슨도 8이닝 9K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브라운은 8이닝 16K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집에서 TV로 본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10살 꼬마는 투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꼬마는 바로 스트라스버그였습니다.
1998년 월드 시리즈가 양키스의 우승, 샌디에고의 준우승으로 끝난 후 브라운은 LA 다저스와 7년 1억 500만 달러, 존슨은 애리조나와 4년 5,200만 달러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실상은 존슨을 영입 1순위에 뒀던 다저스가 애리조나에게 빼앗긴 후 브라운에게 역대 최초의 1억 달러 계약을 지른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운명은 갈리게 되죠. 존슨은 계약 기간 4년간 4개의 사이 영상을 따내는데요. 그 4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존슨의 연봉 순위는 7위, 2위, 5위, 10위였습니다. 존슨은 승리 기여도 37.6을 기록함으로써 36.1을 기록한 베리 본즈를 제치고 투수 타자 통합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커트 슐링과 함께 2001년 월드 시리즈의 공동 MVP가 됩니다. 존슨은 2003년 무릎 부상으로 질주에 제동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2004년 다시 승리 기여도 9.6을 기록하고 부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쉬운 건 2004년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이 승리 기여도 5.7의 로저 클레멘스에게 돌아갔다는 것과 그땐 승리 기여도라는 걸 몰랐을 때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존슨이 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기억을 회상해보면 투수는 승리, 타자는 타점이 중요한 투승타타의 시대였고 미국 기자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클레멘스 바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존슨이 양키스로 가는 대신 애리조나에 남거나 혹은 다른 내셔널리그 팀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4,875개가 아니라 5,000 탈삼진을 채우고 은퇴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매덕스와 존슨의 계약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고 슈어저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슈어저가 성공 사례로 남는 투수 최초의 7년 계약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슈어저의 명예전당 입성과 영구 결번은 물론 내셔널스 파크에 동상이 세워지는 것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